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쉬었습니다.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뭐라 그러냐면 요즘엔 마스크를 써가지고 뭐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기에도 안 걸리고 뭐 이렇다 했는데 역시 뭔가 자랑질을 하거나 과신을 하면 이거는 진짜 악마가 틈을 탄다니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일주일 안에 정말 이 목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막 목이 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목이 아까 기침이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감기라는 걸 아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씩 항상 목감기에 걸렸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코로나 걸렸나 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또 이거 주위에 민폐도 끼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예, 이틀 동안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또 아프면은 막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플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나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것도 이번 올 가을이면 이거 뭐 교수한 지 이제 3년인데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냥 그만둬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할 수 있는 나이에 또 해야지. 내가 이걸 몇 살까지 하겠냐. 뭐 이러면서 또 남편 혼자 벌면 이거 잘 못 산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아픔과 동시에 내가 이걸 몇 살까지 이것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과 동시에 걱정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질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메로나가 저한테는 약간 좀 득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 반 뭐 이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학교를 많이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이게 6시 반이나 7시에 끝나는 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애들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초등학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학생, 요 정도를 가르쳤었고, 고등학생을 왜 안 가르쳤냐면, 고등학생들은 늦게 오고, 그리고 또 이곳은 시골인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이 동네에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분당, 하남, 광주 시내 뭐 이런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는 이제 다 갈라져서 다니는데 제 생각에 그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그 학교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런 학원이 그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쫙 있잖아요. 어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 그런 학원이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만 전문으로 이렇게 애들 내신도 봐주고 뭐 수능도 봐주는 그런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한들 수년 동안 그 학교 애들만 가르친 그 사람들만큼 애들을 신경을 써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하고 2월 28일 혹은 2월 29일까지 방학 동안 석 달 동안 특강을 때려준 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다 풀어준 후 특강을 때려준 후 빠이빠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2월 말에 있었고 그래서 애들이 점점 학교를 안 갔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생을 그냥 끼고 앉아서 고등학교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점점 이게 학교 가는 날짜가 점점 딜레이 돼 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양평구라든가 제가 있는 곳에서 좀 그래도 공부를 그나마 한다는 애들이 양평고, 양서고, 양일고 다 양평 쪽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쪽을 갑니다. 그쪽을. 그리고 중앙고, 광주 시내 중앙고. 예. 그쪽을 애들이 가는데 광주 시내에 있는 중앙고만 빼놓고 양평, 양서, 양일 이 학교들은 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보통 태촌 애들이 그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럼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거는 나를 볼 수 있는 게 토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일요일에는 저는 수업을 안 하거든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고등학생들을 정말 가르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의 상황이. 그런데 이 메로나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배운다는 애들이 점점 딜레이 되니까 학교 가는 게 점점 딜레이 되니까 이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중간고사를 이제 보게 됐죠. 그런데 중간고사 보기 2주인가 3주 전에 그제서야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들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는 이제 양평고인데 양평고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기숙사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숙사에 일주일 있다가 나와서 그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숙사에 있을 때는 못 가르쳐도 얘가 기숙사에서 이제 나와서 집에 있을 때는 얘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고등학교 이제 내신을 봐주는데 그걸 갖다가 집에서 앉아가지고 이 시험에 중요한 이런 구문 꼭 외워둬야 하는 구문, 시험에 많이 나올 법한 구문 뭐 이런 걸 본문과 또 뭐 엑스트라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뒤에 리딩 나오는 거 그 두 군데에서만 교과서에서는 그 두 군데에서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문과 엑스트라 리딩에서 중요한 문장과 뭐 그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을 꼭 찝어주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녹화가 아니라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그 책은 그 학생이 보고 있다고 치고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풀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걔가 풀으면 좋을 만한 문제들을 다 뽑아가지고 답지와 함께 호치케스로 찍어서 이제 만들어서 파일에 넣어서 이제 줬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줌으로 밤마다 걔를 앉혀놓고 막 뭐 화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걔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준비한 그걸 주고 내가 카톡으로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본문서부터 쫙 카톡으로 일과서부터 쫙 녹음한 거 보낼 테니까 그거 보면서 공부해 이랬거든요. 근데 걔가 들어보더니 선생님 정말 재밌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인터넷 인강이나 이런 것도 들었던 애인데 걔는 그 선생들이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자기한테 귀에 안 꽂힌다는 거예요. 그 인강이.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좀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줬어요. 녹화도 아니고 녹음을 해서 줬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내가 준비한 또 연락에 막 시험 대비를 해가지고 연락에 또 각종 사이트에서 뽑은 그거 중에 또 걔가 그걸 다 풀어낼 수는 없으니까 정말 중요하고 잘 만들었다 싶은 그런 것을 딱 찍어서 걔한테 파일로 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예, 파일로 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전송하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 다른 거 없었어요.
그리고 걔가 그 시험 보는 날, 그날이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그쯤이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라서, 심지어 시험 직전에는 직전 보충이라고 해가지고 막 불러서 해주고, 뭐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화상 통화라도 해서 그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건 마저도 못한 거예요. 그건 마저도 못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시험을 아주 잘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녹음을 해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지금서부터 걔가 이렇게 그 에어팟을 꽂고 다니잖아, 요즘 애들은. 야, 너 지금서부터 영어 시험 보기를 볼 때까지는 음악 듣지 말고 내가 해설 강의 해준 거 그거나 듣고 다녀. 따로 시간 내서 그거 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나 듣고 다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시험을 딱 봤는데 너무너무, 정말 그 학생이 그렇게 듣고 다녔더라고요. 시험을 딱 봤는데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10분 만에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예, 그래서 놀라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나한테? 막 이러면서 10분 만에 이걸 풀었는데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시험을 아주 잘 봤어요. 딱 한 개 틀렸으니까. 이거 딱 한 개도 이거 틀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걸 틀려가지고. 야, 아무튼 뭐 다 맞은 애도 있고 한 개 틀린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잘 봤다는 거지. 보통 이 동네는 시골이라서 애들이 공부를 정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잘한다는 애들도 진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막 3, 4등급 나오고 이런 거예요. 진짜 잘한다는 애들도. 근데 저는 얘를 작년 9월 달서부터 모의고사를 풀렸거든요. 모의고사하고 자이스토리하고 그 뜯어먹는 수능 영단어 이걸 갖다가 다 외우게 시키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된 거예요. 예,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잘 봤지. 그래서 1등급인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앞으로는 고등부를 떨쳐내지를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뭘 외웠는지, 뭘 공부를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해서, 녹음이나 녹화나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로, 아니면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학원에 나와서는 자기가 공부한 거 체크받는 용도, 자기가 외운 거 체크받는 용도, 시험 보는 용도, 그 정도로만 사용을 하자. 그 대신 애들의 수강료를 좀 파격적으로 좀 내려보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등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짜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고등부를 좀 받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만 제가 뭐 6시 반이나 7시까지 수업하는 거에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 고등부를 밴드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거로 엮어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걔는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때는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시뮬 모의고사 그걸 풀게 하고, 그리고 학교 시험을 볼 때는 또 시험 내신 대비를 해주는데, 또 내신 대비를 너무나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양평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양평고를 중심으로 이걸 해보자. 그래서 학원비도 획기적으로 한번 좀 내려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그게 될 것도 같은 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대학교를 갈 생각이 있으면,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이런 애들은 그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끼고 이러다가 막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 고등학생 정도 되고 자기가 대학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박혀 있는 애들이라면, 그것도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라면 알아서 공부를 할 것 같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공부거리를 주고 그거를 꼭 해오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 학습을 해주고 그 정도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교습비는 파격적으로 좀 내리자. 그래도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나는 내 시간은 그대로 있고 그거 뭐 녹음하는 거야. 한 번 녹음해 두면 이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고, 녹음하는 거야. 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녹음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밤에 애가 자고 난 다음에 나 혼자 후젓하게 녹음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좀 온라인 이 기반을 좀 구축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그 선생님들도 이게 강사가 나이가 들에 따라 이게 핸들할 수 있는 학생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요 며칠 전에 댓글로도 어떤 분이 쓰셨지만 43명인가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수학원을 같이 하는데 수학 선생님도 4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그분도 나이가 이제 들고, 나이가 그 수학 선생님은 50대라고 그러시던데, 아무튼 그러시다 보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벌써 힘든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많이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많이 오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지면 내가 또 아프고 그러면 많이 하다가 애들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하다가 갑자기 학원 그만둘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애들을 많이 가르쳐야 좋은데 나는 많이 가르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원장님들, 이번에 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좀 안 되지만 좀 중3 아니면 고등 뭐 이런 애들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이미 잡혔고 좀 뭔가 좀 대학을, 좀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줄이시고 온라인 수업을 좀 많이 하시면, 정말 작지만 나한테 듣는, 온라인 학생까지 합쳐서 나한테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학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중3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온라인 학습을 좀 대대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면 진짜 학원에 나와서 일은 가장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선생님들,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그리고 아주 가장 적은 시간 일하시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